자, 이곳은 영경산 청학사라고 하는 우리 연수구에 있는 여러 사찰 중에 대표적인 사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청학동을 대표하는 그런 사찰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청학사 입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고 있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요. 그 바위가 바로 저기 황부사 마의 선정비 바위입니다. 황운조라고 하는 인천 도부사이신데, 이 황운조 선생은 강도 삼절로 불렸던 당대 정조 시대의 최고의 명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황운조 부사가 인천에서 도부 부사를 지내면서 그 이전에 했던 업적이 하나 있는데요. 춘추 좌시전에 강을 썼던 것입니다. 춘추 좌시전의 강이라는 게 뭐냐면, 춘추 좌시전은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책이죠. 이 춘추를 양반들은 모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좌구명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그 편이죠. 그런 이제 춘추를 인쇄를 해서 전체 이제 양반들이나 교육 재료로 쓰는데요. 그 글자, 활자의 글자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활자의 본이 되는 글자를 썼는데, 그 중에 강, 다시 말해서 중간 제목이나 단원 제목, 소제목, 여기에 사용되는 글자를 황운조가 쓴 것입니다. 합천군수로 있을 때.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은 당대 임금님이 보았을 때 최고의 명필들에게 그러한 일을 맡기게 되죠. 그래서 황운조 부사가 춘추자 시전에 글을 이제 강을 썼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이제 관직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은 지역사회에서 볼 때 굉장히 기쁜 일이죠. 우리 사또가, 우리 수령께서 우리 조선 전체의 교과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책에 글자를 쓰신 분이야. 굉장히 기쁜 일이죠. 당연히 인천 도부민들은 황운조 부사의 비석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황운조 부사의 비석은요, 인천에 3개나 있습니다. 인천 도부 앞에 2개가 있고요, 여기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황운조 부사는 1790년대 말에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고 또 다시 급이 올라가서 중앙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신 분이 서직수라는 분이에요. 서직수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유명하죠. 이분의 초상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서직수 부사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도부사를 이제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께서는 우리 황운조 부사를 다시 이곳에 내려보내게 되고, 이렇게 당신이 이곳을 다스리고 있는 시기 안에서 이 비석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원래는 떠난 사람을 기리고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선정비를 세우는 것인데, 황운조 부사의 비석은 당신이 재직 중에 이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 마치 자기가 자기 것을 세운 것 같은 그런 이제 논란에 휩싸일 수 있죠. 하지만 황운조 부사가 가졌던 그러한 존경받을 만한 내용, 그리고 황운조 부사는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의 고향이 강화인데요. 강화 길상면 선두리에 가면 이분의 효자, 정력까지 있습니다. 이걸로 보았을 때 황운조 부사는 이 인천 부민들에게 상당한 선정을 베풀었을 것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분이 갔다가 다시 왔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다가 이분이 다시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비석의 내용을 읽어보면 숭정기원 3년 이렇게 돼 있어서 정조 때 황운조 부사가 재임기에 저 비석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고요. 저 큰 바위에 새겼기 때문에 마의 선정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황운조 부사. 그리고 황운조 부사가 얼마나 글씨를 잘 쓰셨냐 하면은 여주에 가면 강한사라고 있습니다. 여주에 가면 강한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서원이 있는데, 일명 대로서원이라고 부릅니다. 대로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송시열입니다. 조선시대에 이율곡이라든지 또
또 이황이라는 대학자가 있듯이 조선 후기의 대학자라고 한다면 송시열이죠. 그 송시열을 배양하는 그러한 서원에 글씨를 썼다. 대로서원이라는 글씨, 강한루라고 하는 글씨, 이런 글씨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것은 당대에 최고의 명필이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의 권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정조가 직접 만들다시피 한 대로서원의 글씨를 황운조가 직접 썼다는 사실, 이것은 황운조와 정조 사이의 관계를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정조대왕이 부평도호부와 인천도호부 관내를 지나가신 적이 있죠. 그때 또 정조대왕이 황운조에게 시를 하나 써 주어서 인천도호부 관아 안에 걸도록 한 사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인천도호부 관내에서 많은 그 수령들이 지나갔지만 당대 임금님하고 가장 가까웠던, 소통이 가장 많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황운조의 비석이 우리 연수구 청학동에 있다는 사실은 매우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이곳은 영경산 청학사라고 하는 곳입니다. 청학동에 있기 때문에 청학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천 연수구에는 좋은 또 유명한 사찰이 많이 있습니다. 호불사, 흑륜사. 그런데 여기 이제 영경산 일대에는 영경사라는 사찰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청학사는 그렇게 오래된 사찰은 아니지만 현재 청학동을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영경산 청학사와 함께 또 하나의 청학사가 있는데요. 그 청학사는 청학사의 사자가 다릅니다. 여기 영경산 청학사는 절사자를 쓰고 있고요. 한 20년 전에 사라진 청학사는 사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영경산 청학사를 얘기할 때는 이곳 사찰로서의 영경산 청학사와 또 계림군의 사당인 영경산 청학사 두 개가 다 거론됩니다. 어찌 보면 청학동 일대에 더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림군의 사당인 청학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청학사가 있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이 청학동이라는 이름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사당이었습니다. 계림군 최세주는 선조 임금 때, 임진왜란 때 임금님을 잘 모셨기 때문에 호공공신으로 나중에 이제 공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으로 받은 토지와 노비와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곳에 정착을 하게 돼서 청학동 지역에 경주 최씨들이 뿌리 내리게 하는 그러한 이제 중시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시조였던 최세준의 사당이 청학사였는데 아쉽게도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일환의 과정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제사신길을 탐방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사모직곡에 지금 입구에 있는 영경산 청학사와 함께 실제 옛날 백제사신들이 이렇게 이동했던 그 이동 경로에 자리 잡고 있었던 청학동의 청학사,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해 주시면서 역사 공부를 하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